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동선과 일정을 살펴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과 민심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야 각 정당은 사전투표를 앞둔 이번 주를 당락을 가를 변곡점으로 보고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중반까지는 국민의힘 공세, 민주당 수성으로 요약됩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로 여론몰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시작으로 후보와 대표의 호남행 발길이 잦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투표일을 8일 앞두고 의례적으로 호남을 찾았던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광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초반 일찌감치 호남을 찾았습니다. 텃밭 민심부터 단단히 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한 것인데 민주당은 조직 인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와 호남에 변함없는 애정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대선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호남선을 탔던 전 대선과 달리 이번엔 선거운동 10일이 지나서야 호남을 찾았습니다. 유세차 사고 여파와 단일화 논란 등 변수가 많았던 당 사정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분석됩니다. 국민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 그리고 글로벌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전주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음 날 곧바로 광주를 찾는 등 서민 노동자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정당은 이번 주가 대세를 가릴 분수령으로 보고 총공세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 표밭을 울고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일 주변에 또다시 방문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아주시면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AI 중심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또 한 차례 지역을 찾고 윤석열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막판 호남 방문을 추진하는 등 애정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열한 표심 경쟁에 호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청년층을 비롯한 부동층 표심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선 투표소 367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광주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투표소 367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366곳은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에 마련됐습니다. 또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투표소 대부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곳에 마련됐고 27곳만 불편등을 고려해 변경됐습니다. 한편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4일과 5일 각 투표소별로 실시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격렬해지면서 광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거리에 포탄이 쏟아져 내려 한 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길 곳곳엔 온갖 미사일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러시아의 폭격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일상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폭격에 무너져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은 건물 지하에 마련된 임시 병동에서 숨어서 링거를 맞으며 겨우 치료를 이어가는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광주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 몸만 여기 있는데 생각만 우크라이나에 써 있어요. 자기 가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고향에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소식이 언제 끊길지 몰라 온종일 전전긍긍. 먹을 것도 비상약도, 몸을 누일 담요도. 부족한 게 태반인 현지 상황을 알기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낼 계획이지만 걱정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Я не смотрю, я даже не понимаю, как вообще в 21 век такое могло даже случиться. Тако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ообще. 광주에서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는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특히 광주에선 42년 전 군대에 의해 시민들의 목숨을 잃은 터라 더 간절하게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하나에 된 목소리라고 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양에너지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사건 4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도리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양에너지 소속 20대 노동자 조모 씨가 입사 1년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장 상사 등 동료들과 자정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직후였는데 조 씨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부터 지인들의 메시지를 보내 큰일이다, 팀장이 회식을 하자고 한다, 지옥의 회식을 간다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술자리를 끝내 자정을 넘긴 시각 조 씨는 노조 위원장에게 직장 상사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의지가 상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들은 조 씨가 과중한 업무와 사내 고압적인 분위기로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 털어놨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이제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다니면서 애를 이제 술을 엄청 먹이고. 유족들은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합니다. 유족들은 가족이 숨진 경위를 알고 싶다며 사측이 사건 직후 동료 직원들의 자체 조사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 초기만 해도 조 씨가 직장 생활로 힘들어했다고 말해줬던 일부 직장 동료들도 나서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금 이야기한 거 외에는 이제 거의 이제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관리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에서. 유족들은 심지어 사측이 조 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직장 동료들의 고의로 유포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족 측의 어떤 그 이유를 들어서 계속 회피를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모욕감도 느끼고. 이에 대해 해양에너지 측은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 중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측의 사죄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소아와 임산부 등 코로나19 고위험 확진자를 위한 전담병원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소아 중증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전담 치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확진자는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부 확진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전남대병원에 분만수술실 1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산부인과 전용 진찰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4,3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서는 2,9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난 해소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방역 패스를 중단하면 코로나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QR코드를 찍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방역 패스로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만이 식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해소와 방역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님들 오시면 부담감이 되지요. 방역 패스하고 계속 줄지어서 있고 또 빨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얘가 분주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역 패스를 중단한다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아 외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도 크게 반겼습니다. 포장해 와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죄인이 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산세를 볼 때 방역 패스가 중단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코로나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접종자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신 패스가 해지되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20여일 만에 중단된 방역 패스 제도.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불안감을 드러낸 가운데 방역당국은 3차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사거리 앞에 설치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길을 가다 이유 없이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 부를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 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제103주년 3.1절을 앞두고 광주 MBC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감사패에서 이달 초 광주 MBC를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금주의 유산은 고 이금주 할머니의 삶과 불굴의 투쟁을 조명한 최초의 영상 기록물로 지역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특히 역사의 증인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시기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광주 MBC와 더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해남에서 김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나간 뒤 실종된 선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도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양식장 인근 수중 수색을 하고 있으며 드론과 헬기를 추가로 투입해 해남과 완도 해상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15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한 89살 김모 씨를 이웃이 구조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마약 성분의 약품을 복용한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폭력이 있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조사 중 이들이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새로 출범할 지주회사 본사를 경북 포항으로 두기로 하면서 광양 지역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 올 한 해 개수사업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3년 1조 7천억 원, 2024년 1조 5천억 원을 신사업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또 광양제철소 부지를 확장해 전기로와 수소 환원 설비 등 친환경 설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포스코의 추가적인 지역 투자와 함께 광양제철소의 경영 독립성을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경영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